안녕하세요. 차세대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 코틀린 시작하기의 권태환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UI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코드는 12번째 브런치인 UI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테스팅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하이 퀄리티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에스프레소인데요. 바로 JUnit4와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UI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UI 테스트 작성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오늘은 에스프레소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통해서는 UI, 인텐트, 웹뷰 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코드입니다. 첫 번째 라인은 타입 텍스트를 하는 걸로 보아 에디터 텍스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릭을 하는 것을 보아 버튼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뷰는 바로 with 텍스트를 통해서 hello steve라는 이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on 뷰는 뷰 자체를 가지게 되고요. with id는 id를 통해서 해당 뷰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with 텍스트는 hello steve를 가진 뷰를 찾아서 바로 is displayed를 통해서 화면에 정상적으로 뿌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빌드 그래들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폴트 컨피그에는 테스트를 나타내는 다음 명령어를 추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로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2부터는 안드로이드 테스트 컴파일 에스프레소 코어가 기본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JUnit 4.12도 역시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JUnit은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를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테스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제는 액티비티 테스트 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스트 룰 작성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테스트 룰을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룰을 작성을 해야 컨텍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액티비티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JUnit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어떤 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룰이라는 게 있고요. 룰은 액티비티 테스트 룰과 서비스 테스트 룰 두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JUnit4를 통해서 테스트를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JUnit4는 before, after,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앞서 보았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before는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해야 할 사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호출이 되고요. after 역시 모든 테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테스트는 before가 완료되면 실제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리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앱의 코틀린에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프래그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코틀린에서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JUnit을 별도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JUnit은 다음과 같이 4.12 버전이라고 해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제프레인에서 별도의 JUnit을 초기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기본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룰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룰즈 앞에 get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룰이 퍼블릭으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라고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추가를 해주면 바로 퍼블릭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액티비티 테스트 룰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줄 수 있는데요. 기본은 액티비티 클래스 이름을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런치 액티비티는 true로 해주셔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해당 이미지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를 별도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프래그먼트는 다음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룰에서 액티비티를 접근을 합니다. 그럼 액티비티는 이미지 액티비티가 리턴이 되고요. 그리고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고요. r.id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는데 이미지 프래그먼트라고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정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await이라고 해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었는데요. await에서 하는 역할은 스레드를 통해서 화면 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돌려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런이랑 디버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디버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그를 통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로그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앱이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화면 로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테스트 코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개만 패스가 되었고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실패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테스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버그를 하면 다음과 같은 디버그 로그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버그를 통해서 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이템에서 테스트 스크롤 투 포지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롤 투 포지션은 먼저 포지션 정보를 98번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에서 스크롤 투 포지션을 98번째까지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98번째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프레그먼트를 통해서 프레젠터와 어댑터 모델에 있는 get 아이템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타이틀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었고요. 포지션 스크롤 투 포지션이 정상 동작하였다면 그 다음 줄은 해당 아이템이 99번째 있는 아이템에 있는 타이틀과 같은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같을 경우 클릭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온뷰에 TV 타이틀이 해당 아이템의 타이틀과 동일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95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오류 정보는 위 텍스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에서 위 텍스트가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에 있는 이 온뷰는 디테일 모아 액티비티입니다. 단순하게 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해도 해당 레이아웃을 긁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가 다 가능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을 어떻게 넣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단순히 to 스트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되는 타이틀은 타이틀 아래 컨텐트를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째이고요. 지금 현재는 제대로 이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에서도 바로 타이틀에 to string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tv 컨텐츠로 변경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결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패스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이템 카운트 체크는 기본 아이템 카운트가 99개가 아니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디버깅을 해보죠. 디버깅 하실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디버깅을 잡고 여기서 서스펜드를 끄고 로그 이벤트를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에 저 모델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get item를 갖고 와서 사이즈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 아이템이 100개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테스트 체크리스트 뷰 아이템인데요. 일단 해당 아이템은 아이템 두 번째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해당 리사이클러 뷰에서 0번째 있는 아이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템과 두 번째 아이템의 타이틀이 같은지를 체크하고요. 온뷰에 해당 아이템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이틀과 해당 아이템의 타이틀을 매핑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류가 뭐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07번째 라인이고요. 셀렉트한 뷰와 뷰에 있는 텍스트 메시지가 다르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아이템은 두 번째이고요. 실제로는 온뷰는 0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번째로 바꿔주면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전에 발생했던 오류들은 모두 패스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 새로 작성할 부분에 가셔서 Go to 메뉴에 테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맥에서는 Shift Command 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New Test를 추가합니다. 이때 셋업과 애프터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멤버가 있으면 바로 눌러주시면 테스트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before랑 after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I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테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UI 테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테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before와 after가 추가가 되고요. 저는 미리 작성해둔 before와 after를 추가를 해주었고요. before에서는 리스트를 추가하고 해당 아이템들은 임의로 3가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를 여기서 바로 런치 액티비티를 해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디테일 모아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넘어올 때 get intent를 통해서 인텐트 정보를 가지고 와야 화면이 갱신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아이템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었고요.
테스트 뷰 페이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한번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on 뷰로 잡고요. with id가 r.id의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퍼폼을 통해서 액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스와이프 레프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와이프 라이트를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은 왼쪽으로 긁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이 나올 거고요. 얘는 다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0번째 아이템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on 뷰에 with id 값이 id.title 값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디스플레이 된 상태인지도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ll of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고요. is displayed가 완료가 되면 on 뷰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체크에 대한 위 텍스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여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할 텐데요. 리스트에 0번째 아이템의 타이틀이 정상 노출이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 테스트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웨인 로드를 각각을 추가해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타이밍 이슈로 갱신이 좀 늦을 수 있어서 약간의 시간을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실제 UI 테스트를 하다 보면 별도의 슬립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참고 자료는 각각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2에 추가되어 있는 레코드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